안녕하세요. 재개발을 전문하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오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남산 고도 제한이 풀렸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산이면 사실 뭐 서울의 중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고도 제한이 풀린다, 뭐 어떻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온 지 한 2, 3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풀리기는 풀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는 6월 27일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두 곳을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후암동 30-2번지 일대입니다. 여기가 이제 동호암이라는 데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용산고등학교 나오고요. 거기서 두 갈래길 좌회전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 좌측이 서호암이고 우측이 동호암인데 거기 바로 남산에 붙어 있죠. 근데 그게 몇 년 전부터 뭐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서 고도 제한이 풀리니까 거기다 투자해라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던 곳인데 요번에 이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규제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는 선정된 후보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착수하는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암동 일대는 고저차가 약 50m에 달하는 구릉지에 위치한 노후주택 밀집지역이죠. 서울시에서는 고도지구 높이 완화 계획과 함께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역으로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또 서울시는 이 선정위원회를 거쳐해 가지고 두 곳을 선정했는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곳을 포함해서 총 65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암동 일대 30-2번지 일대에 이제 동호암인데 여기는 2종이고 7층 이하 고도집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영등포 신길동 314-14번대 16-2구역인데 여기도 이제 2종 7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적을 봤을 때 이쪽이 104,000이니까 한 3만 평 정도 된다 보고 이쪽에는 한 9,000평 정도 한 10,000평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 후보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고도 제한은 이제 풀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는 노후도 및 반지하 주택 비율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해서 주거 환경이 필요한 지역이죠. 또 영등포구 신길동 314-14번지 일대는 노후도와 호수 밀도가 높고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역으로 주민 동의율이 이제 높은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용산구 후암동 일대는 표고차가 약 50m에 달하는 구릉지에 위치한 밀집 주택 지역으로 주거 환경이 시급하며 주민 동의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뭐 먼저 신축들이 들어서면서 계속 그런 이제 광고를 어필했었거든요. 노후도가 풀리게 되면은 현재 7층 이하지만 이게 뭐 앞으로 뭐 15층이 올라가고 또 이게 주거 2종이면은 또 뭐 2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이 방송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꾸준히 또 이 관심을 갖던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용산구 후암동 일대는 이제 우리시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주택가의 주거단지 계획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이제 이 고도 제한이 걸려 있죠. 이게 이제 토지 이용계 하기를 띄워보면은 이게 이제 20m로 돼 있죠. 20m. 그러니까 이제 7층 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 층당 3m를 봤을 때 3층이 21이죠. 근데 이걸 이제 28m까지 이제 허용한다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서 또 한 15층 정도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년도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용역부터 주민 의견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 대책에 따라 금에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선정 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건축허가구역도 지정이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1차, 2차 해가지고 지금 한 65군데 정도 지정이 됐는데 지정될 때마다 권리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짚고 들어가셔야 현금 청산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도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건축허가 제약이 풀린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또 이제 거래가 엄청 일어나겠죠. 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시집주를 해야 되고 또 구청에다가 또 가서 또 토지거래를 받아야 되고 또 이 계약금만 들어갔지만 또 그게 토지거래 허가가 또 불가가 나오면 또 계약이 또 위약금 없이 깨지는 그런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 가장 그게 이제 힘든 게 바로 이건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굳이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사실 거기에서 현금 청산을 진짜 받고 못 받고 떠나서 내가 입주할 적에 진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건 개선이 돼야 되는데 뭐 권리선정 기준으로는 그렇다 쳐도 이 토지거래 허가역은 풀어줘서 이렇게 손바꿈이 이루어져야 이 손바꿈이 일어나줘야 또 개발도 또 이게 또 따라갑니다. 왜냐면 은퇴 세대들이 있던 분들은 사실 추가 분담금 문제가 많거든요. 또 들어가서 아파트 살려면 관리비 내이지 또 뭐 이자 내이지 그러면 제가 살지 못하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조합 설립 동의를 받는다든가 또 이걸 받을 적에 또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선정 이전이나 건축허가 제한은 저희가 좀 좋은 방안이라고 보지만은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는 이거는 좀 그냥 풀어놔서 자유 이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서 갈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게 신속통합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입 배경도 박원순 시장 때부터 이게 됐죠. 사실 뭐 이게 돼 있는데 이거를 걸어놨었죠. 6대 정비지수제를 이게 이제 걸어놔가지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한 번도 허가를 내준 분이 아니에요. 전부 나와서 뉴타운 출구 전략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30%가 나오면 해제시키고 그래가지고 사실 박원순 시장 재임 시에는 재개발 재건축 지정된 데가 없죠. 지금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이 지금 입주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되질 않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의 폭등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8.4 대책, 뭐 2.4 대책, 5.6 대책 해가지고 뭐 공공재개발, 또 공공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또 도심공공복합주택사업 뭐 이런 그러다가 이제 이걸 이제 했는데 이 신속통합기획도 보면 이 박원순 시장의 작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거는 사실 다 풀어서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이제 이게 우리가 신속통합기획의 장점과 단점만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장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이라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주민제어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성을 좋게 포장해서 동의서 진구를 하고 뭐 교통, 교육, 일조권, 뭐 인동거리, 기부채납 등 여러 영역에서 무리한 사업계로 접수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구청, 서울시 검토 과정에서 계획 변경 및 보완 요청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에 다시 동의서를 진구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없었고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계획 업체 및 건축 설계업계
선정을 통해서 초기 재개발 진행 과정을 서울시 주도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신속통합계획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정구역부터 이게 구역 지정까지 한 5년 걸리는 거를 뭐 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를 이제 신속통합은 이제 2년 6개월 이내로다가 이제 뭐 통합시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거 이제 하나의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단점이 또 이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단점이 주민 역할이 이제 이게 제한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한다는 얘기죠. 그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모 신청 이후에는 선정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다 묶어버리는 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같은 구에 하나씩 했는데 A와 B가, A지구와 B지구가 이 신청했다가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가 당첨됐다 그러면 이쪽도 같이 걸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놔두면 또 거기도 또 건축업자에 들어가서 신축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제 묶어놓는데 이게 치명의 단점이라는 얘기고, 이게 사실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원주민이 재입주하는 비용이 많아야 15에서 20%거든요. 다 그럼 가격이 올리면 또 거기에 또 팔고 나가고 또 거기에 또 경제력 있는 젊은 또 층들이 들어와서 또 그러다 보면 또 이 조합에 또 이 동열도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가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이 은퇴 세대라든가 실버 세대들이 이제 내가 몰라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점 중에 하나 큰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이죠. 공공공고일로 이제 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땡겨진 건데, 공모일,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일 좀 더 이제 이게 이런 시점에 이제 지정돼서 구역 내에 건축 진행하던 건축주에게 이제 남별한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니 거기에 이걸 짓고 있는데 그게 지정이 됐다. 그러면 사실 이 건축주들도 뭐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그분들도 하는데 어떤 그런 그 이 재산권이라는 걸 또 정부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전세 사기나 뭐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서울에는 뭐 한 1년 전에 비해서 이 인허가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거의 80%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런 이제 이 빌라 값이 또 이게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또 상당히 또 가격이 상승한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들이 매매가 되고 가격이 오른 데는 뭐 구역 지정이 됐다든가 재개발로 지정이 됐다든가 뭐 역세권 신석이나 이제 이런 곳에는 이제 어떤 그 토지거래 허가가 묶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 일부의 극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또 공동주택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값도 떨어지고, 그 다음은 실투자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래가 힘들어지고, 어떤 그러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러한 게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속통화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봤고요. 자, 이제 이게 동호안과 서호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지로다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뭐 그 미팔군 기지 있던 이제 용산 민족국립공원에 들어온 거고, 또 후보지 서호암은 지금 또 서울시에서 또 10여 년 전부터 또 이거 걸어놨죠. 그래서 여기는 옛날대로 보존돼 있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실 거래가 잘 안 됐던 곳이고, 이쪽에 동자동이라든가 뭐 가롤동, 뭐 후암동 이쪽도 지금 그 용산의 어떤 그러한 그 밑그림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쪽에 동호암도 상당히 이제 그런 자, 이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제 저 후암로죠. 이렇게 이쪽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구역 면적은 104,070제곱미터고요. 용도지역이 제2종 7층이었는데 현재 고도로 지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20m거든요. 20m인데 이제 이게 28m까지 돼 있다. 요번에 이제 뭐 풀리게 되면은 또 고도 제한도 많이 또 저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영등포 신길동 314-14번지 일대에 또 여기가 됐습니다. 이거 지금 대상지인데 여기는 많지는 않아요. 한 10,000평 정도니까 뭐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도인데, 여기가 또 우리가 또 볼 게 뭐냐면은 이 신안산역이죠.
신안산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공사가 좀 많이 지정이 되어 있죠. 신풍역도 있고 영등포역.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뭐 이 도심도 쪽으로 나가면 이쪽도 상당히 아마 위치적으로 있는데 여기도 주거 2종이다 보니까 7층 이하라 그동안은 사업성이 없었는데 요번에 지정이 돼서 이 지금 신속통합기로 지정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한 뭐 만여 평 정도, 그 다음에 2종 7층 이하인데 2종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 용적률이 또 배로 올라가니까 사업성이 많이 좋아질 거고, 사업성이 좋아짐으로써 또 조합원들한테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치명적인 이 단점이 바로 그거죠. 이 토지거래 허가를 묶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더 든다 그러면은 또 이제 권리산정 기준을 이제 이렇게 지정일로다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이 부동산 개발하시는 건축업자라든가 또 그걸 또 모르고 샀던 또 우리 또 시민들이 또 그러한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통합계획을 살 때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제각각이라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